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독일 베를린의 명문대 크론베르크 대학교 경제학 강의실. 오늘 강의를 맡은 사람은 이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미하엘 교수였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힌 강의 주제 때문이었죠. 한국 어떻게 유럽을 넘어섰는가?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이 유럽을 넘었다고? 과장이 심하네. 한국이 잘 나가긴 하지만 유럽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독일, 프랑스, 영국 그래도 우리가 더 앞서 있지 않나? 학생들 중 한 명, 프랑스 출신의 루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알지만 유럽을 넘었다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그래프. 다른 하나는 유럽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 한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프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점진적인 성장세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정체된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곧 모두의 시선이 하나의 숫자에 멈췄다. 독일 1인당 GDP 성장률 1.2%, 프랑스 1인당 GDP 성장률 0.9%, 한국 1인당 GDP 성장률 4.3%. 강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루카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을 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하엘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강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초격차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어느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엔 비우듯 가볍게 넘겼던 학생들도 이제는 조금씩 화면 속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 출신의 한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교수님, 한국이 성장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역사적으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한 신흥 강국일 뿐 유럽을 넘어섰다고 할 순 없지 않나요? 미하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만 이루었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조용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에서도 유럽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2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출신의 엘레나가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데요? 예술, 철학, 문학 등에서 유럽이 세계를 주도해 왔잖아요. 미하엘 교수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가 떴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시간 1위.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BTS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기록 다수 보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콘텐츠가 뭔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말이 없었다.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확장되는 소프트 파워를 만들었죠. 루카가 작게 중얼거렸다. BTS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하죠. 강의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더 이상 가벼운 태도로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 미하엘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한국의 성공 비결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뛰어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유럽은 어땠나요? 학생들은 순간 움찔했다. 2020년 초 유럽은 마스크 대란, 병상 부족, 백신 확보 경쟁으로 혼란스러웠다.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졌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10분 만에 코로나 검사 가능. 마스크 배급 시스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구매 가능.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스마트폰으로 확진자 동선 추적. WHO조차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극찬했죠. 루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은 엄격한 봉쇄를 했는데도 확진자가 더 많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아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하엘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강한 조직력과 시민의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정부의 권고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신속하게 협력하여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죠. 학생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자체가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펴봅시다. 화면이 바뀌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등장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1위, SK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위.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 세계 60% 이상.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AI, 클라우드 모든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 한국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최상위권. 현대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오직 AI 스마트시티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기술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는 나라죠. 이제 학생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한국의 경제, 기술력, 그리고 위기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존의 유럽식 사고방식과는 달랐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리더라는 걸 조금은 실감하고 있겠죠? 한스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이네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로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성장을 가벼운 농담처럼 넘겼던 학생들도 이제는 미하엘 교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여러분,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미하엘 교수는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폐허가 된 도시, 거리를 떠도는 전쟁 난민, 그리고 희망 없는 얼굴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화면이 전환되며 IMF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이 나왔다. 1997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내놓았다고요? 강제적으로 징수한 게 아니라? 네, 전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기꺼이 자신의 결혼반지와 갑옷까지 내놓았죠.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한다는 개념 자체가 유럽 학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유럽은 어땠나요? 학생들은 순간 움찔했다. 2020년 초 유럽은 마스크 대란, 병상 부족, 백신 확보 경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졌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10분 만에 코로나 검사 가능. 마스크 배급 시스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구매 가능.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스마트폰으로 확진자 동선 추적. WHO조차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극찬했죠. 루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은 엄격한 봉쇄를 했는데도 확진자가 더 많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아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하일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그곳에는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강한 조직력과 시민의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정부의 권고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신속하게 협력하여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죠. 학생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자체가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펴봅시다. 화면이 바뀌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등장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1위, SK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위.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 세계 60% 이상.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AI, 클라우드 모든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 한국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최상위권. 현대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오지 AI 스마트시티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기술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는 나라죠. 이제 학생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술력, 그리고 위기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존의 유럽식 사고방식과는 달랐죠.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리더라는 걸 조금은 실감하고 있겠죠? 한스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이네요. 미하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로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강의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성장을 의심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하일 교수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여러분, 한국은 원래부터 강한 나라였을까요? 스크린에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쟁 직후의 황폐한 서울, 쓰러진 건물들, 그리고 거리의 사람들. 1960년대 1인당 GDP 79달러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국제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불리던 시절. 한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이렇게 가난했었다고? 미하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발전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2024년 현재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서 세계 12위 점유율. 1인당 GDP 37,000달러 돌파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수준.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분명 전쟁 직후의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다. 유럽에서는 한 세기 넘게 걸린 성장을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이뤄냈다. 그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하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를 탓했을까요? 외국의 지원만 기다렸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반지와 귀금속을 꺼내 나라를 돕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IMF 지원금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상환했고 이후 더 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하지만 위기 극복만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지 않나요? 그 이후에도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하일 교수는 웃으며 다음 장을 넘겼다. 이제 그는 한국이 어떻게 초격차 전략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을 만들어갔는지 설명할 참이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운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성장을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성공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IMF 위기를 극복한 건 인상적이지만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프랑스 출신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하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초격차 전략, 한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 여러분 혹시 초격차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초격차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를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2위. 경쟁자들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미국, 일본, 중국조차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전기차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 차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려운 상황. 오지&AI 기술. 한국의 오지 인프라 구축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AI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번 선두에 서면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갑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죠. 하지만 교수님, 이런 전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출신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하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한국도 위기를 겪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가 화면에 떴습니다. 2019년 일본,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발표. 업계 위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 그러나 단 6개월 만에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 성공.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오히려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죠. 미하엘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나라, 그리고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며 강의를 마무리해보죠. 학생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빠른 성장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하엘 교수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초격차 전략을 통해 세계 선두권에 오른 산업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인공지능도 존재할 수 없죠. 그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표를 보여줬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40% 이상 점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루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는 미국, 일본, 대만도 강한 분이 아닌가요? 미하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격차 전략을 통해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막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화면을 넘겼다. 한국이 단 1년 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반도체 핵심 소재 50% 이상 국산화. 일본 의존도 줄이고 오히려 기술력 강화. 결과적으로 일본의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학생들은 점점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시나요? 한스가 조용히 말했다. 설마 한국인가요? 미하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 삼성 SDI, SK온 글로벌 톱5 안에 포함.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도 유럽과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루카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그럼 독일의 BMW나 벤츠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나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도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많아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었던 독일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중 상당수가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미하엘 교수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다.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20% 이상. 갤럭시 시리즈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자체 생산. 삼성전자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센서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도 삼성뿐이에요. 학생들은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미하엘 교수는 한숨을 돌리며 학생들을 바라봤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만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한국은 초격차 전략을 통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세계 시장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강한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강의의 초점은 K-컬처와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옮겨가고 있었다. 강의실은 이미 조용했다. 이제 학생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에서 유럽을 뛰어넘은 강국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하엘 교수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었다. 한국이 강한 건 경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끌고 있죠. 그는 화면을 넘겼다. 이제 스크린에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에 퍼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타났다. BTS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다수 기록.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1위 역대 최고 시청 시간 기록. 한식 K-뷰티, K-패션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더욱 놀라는 눈치였다. 경제적 성공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사로잡았을까?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BTS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 알지만 유럽 문화가 수세기 동안 지배해온 시장을 한국이 단숨에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 그럼 간단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차트를 본 적 있나요? 그는 화면을 넘겼다. 거기에는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음악 리스트가 떠올랐다. BTS, 블랙핑크 글로벌 스트리밍 10위권 내 다수 진입. K-팝은 매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장르. 루카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 음악 시장이 여전히 가장 크지 않나요? 미하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음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K-팝의 독특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 철저한 글로벌 시장 전략. 자체 제작 능력.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팬덤 문화. 아미 BTS 팬덤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힘. 여러분,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음악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하엘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비영어권 최초.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가 중 하나. 한국이 만든 콘텐츠는 이제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영화 산업의 중심 아닌가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영화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순위를 보여주었다. 전 세계 TOP 10 중 34개는 한국 드라마. 이제 한국 콘텐츠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아요. 미국,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는 헐리우드가 지배했던 문화산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하엘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물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은 머뭇거렸다. 그러자 그가 바로 답을 보여주었다. K-뷰티 브랜드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 한식 유럽 내 한국 식당 5년 새에 3배 증가. K-패션 글로벌 트렌드 주도 특히 Z세대에서 인기 상승 중. 지금 유럽 젊은이들이 K-뷰티 제품을 사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 패션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내 친구들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스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대학 근처에 한국 식당이 꽤 많아졌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학생들은 점점 더 놀라는 눈치였다. 경제, 기술, 콘텐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어 있었다. 미하엘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이 정말로 유럽을 넘어선 게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학생들은 말이 없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이제는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강의를 듣고 있던 엘레나가 말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 같아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강의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 여겼던 학생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하엘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이제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처음 강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유럽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럽은 오랜 역사와 전통, 탄탄한 복지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 속도가 느리고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며 위기 대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 미하엘 교수는 화면을 넘겼다. 이제는 한국이 초격차를 만든 이유를 정리할 차례였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초격차를 만든 이유. 빠른 실행력 먼저 시도하고 나중에 개선한다.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배운다. 초격차 전략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간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아예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도체, 배터리, K- 콘텐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기 대응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한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강해졌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 단결하고 기업과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다. 교육과 자기개발 문화 끝없는 성장. OECD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개인들도 평생 학습하며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글로벌 감각과 도전 정신 한국은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철저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인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루카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유럽은 너무 변화에 둔감했던 것 같아요.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전통을 자랑하지만 정작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느린 것 같아요. 엘레나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유럽도 이제 변해야겠네요. 미하엘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중요한 건 유럽이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한국의 성공을 곱씹으며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강한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 안전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초격차 전략이 미래의 승자를 만든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다. 미하엘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엔 한국이 왜 세계에서 주목받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유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